전지적 농특기 시점! 네, 전지적 농특기 시점. 오늘은 농특기의 국가식량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 위해서 먹거리와 농업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서 얘기해 주셨던 여러 가지 먹거리가 갖고 있었던 문제들과 내용들을 가지고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이라는 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식량계획이란 게 뭘까요? 국가가 이제 개개인에게 맡겨져 있던 먹을거리를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기본적으로 보장해주고 그것을 또 어떻게 잘 생산해서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저희가 계획하는 것이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이라고 한다면 지금 코로나나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조금 더 전략적으로 식량 안보의 차원에서 식량 계획을 짤 것인가를 강조한 것이 식량 계획이라고 국가 식량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가식량계획 그러면 얼른 생각할 때는 농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먹거리 계획은 농업과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겠죠, 형님? 저는 이제 급식 분야에서 일을 하니까 거기에 비춰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무상급식이 시작되기 전에는 사실은 친환경 농업 또 거기에서 비롯된 생산물들은 생협이나 이런 이제 친환경 관련한 걸 소비 유통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들 정도에게만 사실 제한적으로 공급이 되고 이렇게 이제 실시가 됐었죠. 근데 이제 학교급식이 무상급식화되고 또 학부모들의 요구를 받아서 여러 지자체에서 친환경 급식을 이제 하게 됨으로 인해서 친환경 농산물들이 대량으로 소비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업인들의 숫자도 굉장히 늘어났고요. 이게 그동안은 농민 정책을 통해서 국가 먹거리를 이끌어 왔다고 하면 이제는 소비라고 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먹거리 정책을 한번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그게 오히려 더 유효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게 저는 국가 먹거리 전략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만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을 짜서 충분히 그 양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만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소비가 생산을 견인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런 것이 저희의 취지입니다. 이게 드셔주신다는 약속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약속해? 내가 내년에 고기를 얼마 먹을게. 내가 이거 어떻게 계획을 잡아요? 일 개인은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은데요. 학교, 직장,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이런 집단급식을 통해서 먹는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공공급식 분야의 특징은 1년간 쓸 수 있는 양들을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는 큰 걱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량 계획을 만들 때 보면 국가에 대한 전체 식량 계획도 있지만 푸드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역 단위로 그걸 다 만들고 있거든요. 네. 또 푸드 플랜 세우는 거를 앞으로 뭐 100개 지자체 이상 만들겠다고 대통령께서도 공언을 하셨는 바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그러면은 농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영향을 주겠네요. 네, 당연히 그렇고요. 이제 지금 이제 꽤 많이 한 67개 정도의 푸드 플랜이 세워진 지역들이 생겼고 그걸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민의 기본 소득이 조금 높아진 것 같아요. 국가 푸드 플랜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약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것을 실제 진행하는 것은 지역 중심으로 진행하게 되겠죠. 또 이게 장기적으로는 앞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지구 위기라고 하는 기후 위기를 막는 방법도 된다 그러는데 얼른 이렇게 연결은 잘 안 되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그 학교급식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요. 경기도나 부천시 같은 경우에 학교급식에 쓰이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최소 무농약 이상의 품위를 가진 농산물을 사용하게끔 돼 있고 저희 부천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공급되는 김치도 유기농 김치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뭐 가공식품 같은 경우도 국내산 농산물로 원재료로 만들어진 가공식품만 이렇게 쓰게끔 이렇게 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지자체에서 예산을 가지고 소비를 컨트롤을 하는 거거든요. 학부모들에게는 양질의 학생들 급식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만족을 주는 거고 농민들에게는 무농약 이상의 유기농 무농약 농산물들의 판로를 확보를 해줌으로 인해서 또 만족을 주고 지구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농약 친환경 농업을 이제 육성을 하는 효과를 거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좋은 긍정적인 방향의 어떤 효과를 걷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수확할 때가 되면 뭐 밭을 갈아엎는다거나 아픈 얘기죠. 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굉장히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보면 에너지를 필요 없이 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계획 생산하고 책임 소비하는 관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측면에서도 그거는 로스를 줄이는 것이고요. 자금률도 자연적으로 증가시키는 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계획들은 되게 유용한 그런 일일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처음 보시거나 농업에 대한 이해가 좀 없으시거나 또 먹거리에 대해서 그렇게 딱히 관심을 안 가지셨던 분들은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지구를 걱정하며 이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네, 컨덴싱 보일러 놓는 것만이 지구를 걱정하는 일이 아니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또 앞서서 얘기하셨던 것 중에서 중요한 문제 또 우리가 생각 못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폐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사실은 이 환경 문제하고 겹쳐지면 솔직히는 각 개개인들이 조금 더 불편하게 사는 거를 기꺼이 감수해야지만 이게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예전과 똑같이 편리함만을 추구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런 뭐 환경 결코 나아질 수는 없겠죠. 근데 저희들도 이제 농특위 안에서 고민을 하는 건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를 우선적으로 고민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 개개인이 약간의 불편함 또 내지는 좀 심한 불편함을 감수할 마음가짐을 갖게끔 만드는 게 최종적인 해결, 그렇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결국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신년계획이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누구나 건강한 먹을거리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자. 뭐 이런 거 네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해야 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정책 안에 나와야 될 텐데. 저희가 큰 제목으로는 생애 주기를 통한 이제 먹을거리 보장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이 때부터 청년기, 그 다음에 성인기, 노년기 이렇게 이제 거쳐서 그 연령에 맞는 먹을거리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을 할 것이고요. 특히 이제 취약계층 대상의 먹거리 공공성 강화하는 부분은 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는 방식으로는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 카드를 준다거나 바우처라고 네네 하는 거 예, 맞습니까? 카드를 준다거나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이제 현물 지원이라던가 아니면 실제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지원해야 되는 거다라는 이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은 이제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을 2021년도에 열심히 해서 좀 더 실질적이고 그 다음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저희가 제도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제도에 대한 부분 한마디만 더 위원님께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가 보완해야 될 대표적인 법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사실 농림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명확하게 법적 근거 없이 그냥 진행되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꾸러미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 먹거리 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근거는 친환경 농업 육성 그냥 갖다 붙인 거죠. 어쨌든 뭐라도 근거는 필요하니까 그거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게 사실 국민들은 사실 그게 뭔 소용인가 느끼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게 빈약하다 보면 있던 사업도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과 또 국민적 요구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농특위를 바라보시는 분들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 국가 식량 계획 같은 경우는 농특위 생기고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3년 차가 됐습니다. 이렇게 오래 하니까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이런 고생하고 있는 건 잘 모르고 뭐 하고 있니? 뭐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억울하시죠? 억울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금방 될 일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요. 네. 우리가 또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만들어가면서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게 결국은 누구 특정인을 위한 건 아니라는 거, 네. 농민만을 위한 게 아니고 어민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 국민들의 건강과 먹거리에 대한 안전과 또 행복을 위한 그런 일을 위해서 고민한다는 걸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세요? 앞전에 다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벌써 끝나는 거예요? 너무 짧아. 한 가지 더 할게요.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텐데 가정도 중요하지만 이게 서로 돌봄이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결국은 인류가 같이 상생하고 같이 살아남아 갈 수 있는 방법이 네. 아닐까 생각하고 그거의 출발은 먹을거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먹을거리를 단지 뭐 생산, 소비 이런 딱딱한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영위할 때 기초적인 걸로 생각하고 먹을거리 문제를 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 한번 치고 진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농특위의 농수산식품분과의 올해 2021년 계획, 또 각오 뭐 이런 거 한 분씩 말씀 들어볼까요? 위원장님 먼저.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들을 어떻게 부처에서 정책으로 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걸 정책화하는 일들을 2021년 한 해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먹거리 문제라고 하는 게 늘상 먹다 보니까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치부되기 쉬운데 사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먹을거리의 문제고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더욱더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서부터가 좀 관심 갖고 정부나 또 근처에 있는 그냥 공무원이나 아무나 붙잡고라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제도가 바뀌고 행정이 바뀌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먹거리 권리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권리라는 생각이 오늘 또 배움에서 들었습니다. 전지동 농특위 시점 오늘은 먹거리에 관련된 이야기 중심으로 식량 계획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농특위 농식품분과 곽금순 위원장님과 김재철 위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